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안에 열린 어느 독자분께서 보내온 편지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태용수로 사라진 고대의 도시국가 유프라테스강에 피우지 못한 꿈입니다. 2017년 6월 17일 모처럼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전날 일찍 잠이 들은 터라 평소보다 1시간 빠르게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침대에 누워서 뒤척이다 마지못해 일어나 꿈결에 앉아 호흡에 집중했다. 한 30분쯤 지났을까 몽롱해지면서 섬광이 조명탄 쏟은 눈앞이 환해졌다. 그리고 갑자기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우린 동굴 속으로 피신해 있었고 횃불을 밝히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보였고 장례 의식을 지내는 무리와 초췌해 보이며 병들고 아프고 기진맥진해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도 보였다.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은 바닥에 누워있는 병자들을 돌보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옆에는 죽어가는 시신들과 시체로 악취가 진동했다. 나는 엄마가 안고 있었으며 그런 엄마 품 안에서 무서웠지만 편안함을 느꼈다. 곧 덮쳐오는 자연의 재앙과 비극적인 결말을 모른 채 그렇게 엄마 품 안에서 배가 너무 고팠지만 눈을 감고 행복했던 그 시절을 회상했다. 내가 살던 나라는 만명 남짓 때는 아주 작은 인구를 가진 고대 도시국가였다. 우리는 양과 염소를 주로 목축하였으며 닭, 오리, 비둘기도 사육했다. 밀과 보리 농사를 주로 지었으며 그때 나는 9살 여자아이였다. 우리나라는 왕정국가였지만 왕이 대신관도 겸했다. 또한 그 밑에는 신관들이 정사에 관여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왕족이거나 일가 친척이었다. 이들은 귀족이었으며 우리 사회에는 노예와 평민이 존재했다. 왕과 신관에 의해 공동으로 우리의 작은 도시국가를 통치했다. 신관은 신에게 제를 지내고 주술적인 걸 다루었고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해서 왕권 못지않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몇 년째 비가 내리지 않았고 강줄기는 메말라 식수를 구할 수도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강바닥을 파서 겨우 목을 죽일 정도의 물을 구할 수 있었지만 이것조차도 곧 축축한 흙만 남고 모든 것이 사라졌다. 우리는 농사도 지을 수 없었으며 가축 같은 양과 염소, 닭, 우리도 기를 수가 없었다. 모든 초원과 밭은 메말라 버렸고 강바닥은 소나무 껍질처럼 말라 버렸다. 온 천지가 바람만 불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매콤한 흙먼지만 날렸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먼지는 마을 전체를 덮었고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 제각기 이웃이나 가족 단위로 떠났다. 그러나 어디를 가도 가뭄은 비슷했다. 행여 이주자들 중 남자들은 다른 곳으로 갔다가 종종 살해당하는 일이 빈번했다. 또한 부녀자들은 마을을 떠났다가 겁탈을 당하거나 노예로 발리기 일쑤였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강을 따라간다 해도 물줄기가 말라서 상황은 비슷했다. 그렇게 유프라테스 강 자체가 수년째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아예 강이 사라졌다. 강변에 위치했던 우리의 집들도 문명도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아나 물 부족으로 죽어갔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장렬하는 태양을 피해 메마르고 황폐한 동굴 속으로 피신했다. 동굴 속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죽은 사람들 얼굴에 고작 돌가루로 만든 하얀 물감으로 얼굴 양볼과 이마에 색을 칠하고 도형물을 그려주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장례식이었다. 나는 죽은 사람들 얼굴에 하얀 색칠과 그림을 왜 그려주는지 엄마에게 물어보았고 엄마는 그것은 죽은 자가 사후에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나 행복하게 살려는 의식이라는 걸 알려주셨다. 그때 시신들 얼굴 이마에는 모기양 모양의 도형을 그렸고 양쪽 뿔에는 한문에 석삼자 같은 도형을 그려 넣었다. 이마에 그린 도형은 태양을 뜻하며
볼에 그려놓은 석삼자 모양은 풍부한 물을 뜻하고, 이는 물이 풍부하고 해가 따사로운 그런 초목이 푸른 대지에서 행복하게 살라는 뜻이라 한다.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내게 도형 그림 글자를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정말 싫었다. 끝이 뾰족한 돌로 만든 도구로 동굴벽에 글자를 새겨 놓았고 내게 한자 한자 읽어 주셨다. 그 당시 사람들은 신발은 샌들 비슷한 바닥이 납작한 신발을 신었고 나는 맨발이 편해서 대부분 맨발로 다녔다. 목이 마르고 배고플 때면 엄마는 행복했을 때를 생각하라 하시며 얼굴을 어루만져 주셨다. 그 당시 우리의 의복은 지금의 아랍 사람들이 입는 옷과 비슷한데 모두 흰색이었으며 여자들은 얼굴에 모두 차도로 같은 보자기를 쓰고 가리고 있었다. 옷은 품이 넓고 컸다. 남자들은 신바트처럼 터번 같은 것을 썼는데 머리에 꼭 맞았다. 남녀 모두 옷의 기장은 발목까지만 내려왔다. 나의 엄마는 참으로 눈이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했으며 미인 있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하고는 어째서인지 좀 많이 틀린 인종 같아 보였다. 피부는 흑인과 황인종의 중간인 갈색이었고 이목구비는 백인처럼 오똑한 코와 쌍꺼풀이 있었다. 또한 눈이 컸었고 마른 편이고 키도 대부분 큰 편이다. 내가 본 인종을 그대로 찾아가 보니 북아프리카 쪽이나 이디오피아 쪽 사람들과 흡사하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 한 장을 첨부한다. 참 아름다운 여인의 사진입니다. 사실은 이 지구상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외모가 아름다운 것은 이쪽 사람들 같아요. 서양인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얼굴들이 많습니다. 이쪽 사람들이. 참 아름답네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뭄이 있었는데 내가 성장함에 따라 가뭄도 점점 극심해져 갔다. 마을 사람들은 흙으로 구워 만든 누런 토기에다 물을 담아 마차로 운반하여 각종 채소나 과일 즉 포도, 무화과, 석류, 야자수를 심어 과수 농사를 짓거나 소나 양, 염소, 닭, 우리, 당나귀 등 가축을 길렀다. 물이 풍부했을 땐 강에서 마을로 물이 수로로 통해 흘러들어 왔지만 가뭄이 극심하자 사람의 힘으로 강 가운데까지 가서 또 와야 했다. 그 당시 나는 포도를 좋아했는데 특히 포도즙을 짜서 양젖에 넣어 먹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무화과는 식감이 좋지 않아 싫어했다. 도시의 집들은 대부분 흙과 벽돌로 갈대나 나뭇가지를 섞어 지었는데 네모지거나 직사각형의 집들이었으며 드물게 원형 구조도 있었다. 도시는 잘 정돈되어 있었다. 도시의 광장 중심에는 우뚝 솟은 신전 및 왕궁이 있었고 도시 외곽은 홍수와 적을 막기 위해 성벽을 쌓아 올렸다. 또한 도시 안으로 수로가 있어서 항상 강물이 수로를 따라 도시 광장을 지나갔으며 공동 빨래터와 사람들은 언제든지 물을 이용할 수 있었다. 지금 현대 관광지로 개발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도시 외곽은 밭과 가수원이 있었고 강 근처에는 대추 야자를 주로 재배했다. 역시 물을 끌어와 수로를 만들고 수로를 이용해 농사를 지었다. 우리는 주로 밀과 보리를 많이 심었으며 콩, 옥수수와 각종 채소들도 재배를 했다. 채소에는 크기가 작은 양파, 무, 콩, 깨, 마늘, 부추 등 각종 다양한 야채를 재배했고 지배 계층들은 올리브, 모카를 재배했다. 밀과 보리를 이용해 빵을 만들어 먹었고 양고기와 양젖 등이 주식이었다. 당나귀나 소를 이용한 마차로 곡식을 실어 나르고 경작을 할 때도 소를 이용했다. 시장도 있었는데 지금의 재래시장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술과 고기, 빵, 야채, 그릇, 옷감, 생필품 등도 팔았고 몇 가지 종류의 술도 있었다.
각종 과일도 팔았는데 사과가 제일 비쌌다. 사과는 그 당시 그리 크지 않아 어린애가 한 손에 들고 먹을 수 있는 크기였다. 우리 집은 부유한 지배계층이었으며 아버지와 삼촌들은 저녁에 늘 포도주나 맥주를 마셨다. 여기서 맥주는 보리빵으로 만든 술인데 지금의 맥주와 맛이 좀 틀리다. 어린 나는 가끔 삼촌들이 먹는 맥주를 얻어 마셨는데 시큼하고 텁텁했다. 지금 맥주처럼 맑지는 않고 그 색상은 식혜와 비슷하고 맛은 김 빠진 달지 않은 맥골 같은데 약간 시큼했다. 여기서 일하는 노예들은 윗옷을 입지 않았으며 아래만 치마 비슷한 옷을 입었다. 나는 노예들이 일하는 성곽 과수원이나 들판에 나가 하루 종일 놀았다. 초원을 달리고 발밑에 밟히는 이름 모를 꽃들을 보며 유프라테스 강에서 노을 져가는 석양과 하루 종일 푸른 강물을 보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 유프라테스 강의 사진입니다. 아마 이분이 이 당시 전생에서도 이 당시가 굉장히 그리운가 봅니다. 아름다운 고대 도시에서 살았던 추억. 그러던 행복도 7살이 되자 우리가 사는 강과 초원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 꿈 같은 세월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렇게 9살이 될 때까지 최악의 가뭄은 이어졌다. 가수원과 초원, 밭은 황폐화되고 먹는 물조차 고갈이 났다. 유프라테스강 너머 또 다른 강이 있었는데 사정은 같았다. 그 지역도 가뭄이 극에 달해 도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기아와 약탈 그리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 제사장이 매일 성벽에 올라 제를 지냈지만 허사였다. 붉게 타오르는 유프라테스의 태양은 화염으로 모든 걸 집어삼켜 버렸다. 사람들은 모두 물을 찾아 떠났지만 마땅히 갈 데도 없었다. 우리는 우리 도시 뒤편에 있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그리 높지 않은 동굴로 빛이 냈다. 일단 화염과 전염병을 피해야 했기에. 그곳은 입구는 그리 크지 않았는데 안쪽은 상당히 넓어 많은 인원들이 대피할 수 있었으며 그곳에서 생존자들은 비가 오길 애타게 기다렸다. 조금 남은 식량을 나눠 먹으면서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죽어갔고 나도 그곳에서 삶을 다했다. 어린 나이에 유프라테스 강 언덕에 꽃을 피우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의 문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동굴로 피신한 일부. 우리가 그렇게 모두 전멸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봄이 한창일 때 대홍수가 왔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범람하여 우리의 문명은 홍수 속으로 사라지고 강줄기가 완전 변해 다른 세상이 되어 버렸다. 남은 사람들은 다시 그 위에 문명을 일구었다. 내가 살던 당시의 강은 초원이 되고 우리가 살던 도시는 강물 속에 가라앉았다. 지금 도도히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 아래 내가 살던 우리의 도시가 수몰되어 있다. 도시 앞에 흐르던 강은 도시 뒤쪽으로 멀리 굽이 돌아 흘러갔다. 그 당시 대홍수는 유프라테스 강과 그 너머 또 다른 아름다운 큰 강의 물줄기마저 완전히 뒤바꾸어 놓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홍수였다. 정말 말 그대로 상전벽해였다. 내가 이번 생을 포함해 5번의 생을 보면서 우린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기억들을 잠시 잃는 것뿐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영원하며 아름다운 불멸의 존재이다. 우린 과거에도 살았고 지금도 죽지 않았으며 다음 생에도 또 그 다음 생에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번 생에 배운 것을 토대로 다음 생에 밀알이 되고 씨앗이 되어 다른 삶, 다른 생을 꽃피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책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윤회의 숙제를 풀어야 하고 그 숙제를 다 풀을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모습의 영적 해탈을 얻어 윤회의 순환 시스템을 벗어날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우리는 배우는 영혼의 학생입니다. 지금 인생의 오류를 수정하는 중이고요. 지난 생에 풀지 못한 문제를 푸는 중입니다.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배워가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번 생은 또다시 입학한 학교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여러분들과 저는 영적 학교에 같이 입학한 동기생입니다. 전생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여러분의 현생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생의 당신이 과거 전생을 지금 현생이 당신의 과거 전생으로 인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현생은 우리의 전생이며 미래생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며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 이야기도 끝이 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 한편에 뭐랄까 동양화를 동양화를 보는 게 아니라 한편의 그림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방송이었습니다. 이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쩌면 저도 태어났었을지도 모르는 고대 도시, 고대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신비한 여행을 마친 기분입니다. 감사합니다.